어려운 법 상식을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미혼인 대표이사와 사내연애를 한 뒤 결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회사를 다녔는데요. 대표이사가 제가 친한 다른 남자 직원과의 관계를 의심해 헤어지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났다라거나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는 관계이며 술자리 이후 어디까지 나아갔을지 모른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외에도 저와 남자 직원을 퇴근 후 몰래 미행하거나 제 메신저를 훔쳐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그런 명칭의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와 76조의 3에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거고 시행된 날짜는 2019년 7월 16일부터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근로자가 이러한 행위를 당했을 때 노동청에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노동청이라든지 뭐 형사 수사기관에 바로 그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그런 이제 신고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또는 뭐 불합리한 대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죠. 그 뭐 우리 사용자가 이렇게 내가 뭐 신고를 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진정을 하는 것이지 따로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1항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2항 내지 5항은 그 사용자는 뭐 신고를 접수한 경우 어떤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고 뭐 근무 장소를 변경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6항이 있습니다. 6항이 그 사용자는 이러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또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안에서는 그 대표이사가 그 옛 연인이었던 근로자를 험담하고 미행하거나 이런 메신저를 막 훔쳐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엄연히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대표이사가 사용자잖아요. 그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에서 근로자를 괴롭혔다고 해가지고 그 사용자를 상대로 뭐 이렇게 했어요 라고 신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그 대표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어떤 기관, 즉 뭐 이사회가 있겠죠. 이사회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유권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회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뭐 많이 물으시는데요. 일단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그것이 이제 녹음이라든지 뭐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진술을 좀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 소문이 이미 막 퍼졌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의 진술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그 이사회 거기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바로 받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이제 제109조 벌칙 규정에 한번 보면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제6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76조의 3의 제6항이 뭐냐면은 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를 해고를 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그게 적용되는 얘기지, 그러한 뭐 행위를 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합니다. 일단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 좀 입증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판단일 것으로 보여요. 위자료 청구랑 형사고소를 함께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형사고소를 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은 그 수사기관에 문서제출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자료를 모든 것을 받습니다. 재판부가. 산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일단 두 개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위자료 액수 판단이라든지 뭐 이 사건의 진실을 보기 위해서 재판부가 일단은 민사소송에서는 다 증거로 봐야 되니까 그때 제일 참조하는 게 그 형사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조소라든지 뭐 고소장 내용 이런 거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죠, 민사소송에서.